안녕하십니까. 머니볼 그리고 키스톤 플레이가 준비한 특별한 소식, 2024 시즌 KBO 리그 전망을 한번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머니볼과 또 유성규 전 SS 단장님이 정세영 기자와 함께 전망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어색하네요. 이렇게 또 좋은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요 앞에 맥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2024 프로야구는 정말 많은 게 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ABS가 도입됐고 소비 시프트 금지도 있었고요. 또 피치 클락은 시범 적용되고 있는데 제 예상에는 이거는 올 시즌에는 적용이 좀 불가할 것 같다는 얘기들 하고요. 또 베이스 크기가 또 커지면서 뛰는 야구를 하는 팀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이런 제도와 함께 올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유현진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상당히 붐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프로야구를 기대하는 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즌 예상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머니볼과 키스톤 플레이에서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할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볼과 키스톤 플레이 2024 KBO 리그 전망. 이번에는 2위 KT와 지난해 2위 KT와 그리고 9위를 차지했던 한화, 이 두 팀에 대한 전력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두 팀이 좀 핫해요. 왜냐면 KT는 모든 전문가와 대다수의 기자들이 우승 후보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유현진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하위권 전략에서 단숨이 5각 이상을 넘볼 수 있는 전력을 가졌다. 모두가 경계하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이 올 시즌 프로야구의 주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기자들에게 이제 좀 많이 물어보고요. 이제 KT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담당 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여기가 선발 투수가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심지어 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쿠에바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즌 중반에 들어와서 거의 10승 이상, 두 자릿수를 넣거니 하고 승률왕까지 차지했잖아요. 올해는 그런 페이스를 이어진다면 20승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KT가 지금 외국인 투수 벤자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팀에 가서도 1선발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고영표 선수 또 소영준 선수가 돌아온다는 이 또 호재도 있습니다. 6월에 이제. 그렇죠. 돌아오고 또 5선발, 6선발도 좀 짱짱하게. 김재현 선수가 마무리에서는 빠졌지만 박영현이라는 또 젊은 카드도 있고, 또 이제 또 손동환이죠. 손동현. 손동현 선수도 지금 필승 세븐맨으로 변함없는 카드고, 여기에 이강철 감독의 이 불펜 매직 리더십. 저는 이 마운드가 강하면 일단 무조건 5강은 먹고 간다고 하는데, 저는 KT는 일단 기본 5강, 그 다음에 기본 3강, 거기에 플러스 1위까지도 확실히 올해는, 작년에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초반에 큰 변수가 없다면 1위, 2위 선두 싸움을 좀 진행을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에는 부상자들이 시즌 초반에 속출을 하면서 5월 이후부터 치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정규리그 2위까지 했는데, 만약에 부상 이슈가 없다면 저는 KT는 LG, 기아 등 강한 팀이라고 평가받는 이 팀들과 충분히 싸우고 견줘도 큰 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은 전력이죠. 단장님은 KT의 가장 강세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선발이잖아요. 선발. 선발이 10개 구단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발.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도 사실 김재현 선수가 이제 삼성으로 이적했지만 그 박영현이라는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손동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수 선수가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시영 선수도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좀 불펜 뎁스 면에서는 작년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펜 뎁스. 근데 이제 KT는 하면 이제 타자들이
좀 변수가 많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연로하신 거. 연로하신 것도 있고 네. 우리의 또 이 멘탈이 약하신 강백호. 아. 아니 자, 강백호 선수가 건강하면 네. 뭐 20개 홈런 80타점 이상을 충분히 때려줄 수 있는 이런 타자인데 뭔가 부상의 발목도 자주 잡혔고 또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 포인트도 있는데 저는 올해 KT 타선의 키는 결국 강백호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강철 감독도 그렇게 포인트를 찍고 있고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멜러스 주니어하고 왔는데 저는 이 외국인 타자가 아무리 MVP 출신이고 하더라도 뚜껑을 다시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강백호 선수가 이 중심 타선에서 얼마나 이 키포인트를 잡아주냐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KT는 더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KT의 올 시즌에서 키 플레이어는 강백호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멜 로하스 주니어는 이 선수는 이제 좀 상수에 가까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변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KBO 리그를 경험했고 네. MVP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못 보였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였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선수 대부분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평타는 좀 충분히 칠 선수다 이 선수는. 근데 강백호 선수가 진짜 도쿄올림픽 이후에 이제 좀 그 멘탈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부진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게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또 KT의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나이가 이제 점점 먹고 있는 선수들 뭐 대표적인 케이스 박병호 선수도 있고 내야진이 대부분 네, 박경수 선수 또 1년 이제 결국에는 올해까지 하고 은퇴를 할 것 같은데 황재길 선수가 87년생. 네, 87년생 박병호 선수 이 80년대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과연 올해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특히 박병호 선수가 점점 에이징 커브라고 모두의 시선이 글로 가 있는데 에이징 커브가 잘 온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홈런 순위는 상위 5골 안에는 들어있고 박병호 선수의 모습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황재균 선수도 사실 작년에 내야에서 좀 쏠쏠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 나이든 선수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도 KT가 한 시즌을 운영하는데 참 중요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KT를 좋은 얘기만 하고 이제 걱정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 공백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김재훈 선수의 자리를 박영현 선수가 기량만 놓고 오면 충분히 이제 메워줄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신인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 풀타임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하는 거하고 풀타임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박영현 선수의 이닝이 생각보다 작년에 좀 많았다는 점. 그것도 이제 1, 2년 차 선수가 이닝이 점점 많아지고 이 사실 어깨는 소모품이 맞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기자 생활을 한 17, 18년을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어깨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탈이 난다는데 아직은 아니겠지만 이 좀 누적 데미지 특히 작년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이렇게 큰 대회를 겪고 가면서 좀 무리하게 한국 시리즈도 던졌고 그래서 정규리그 경기를 뭐 60이닝을 던졌다고 치면 저는 그런 핵심 포인트 국제대회나 이런 큰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힘이 더 들어가고 좀 더 오버할 수가 있어서 박영현 선수가 과연 좀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 중에 좀 하나입니다. 근데 뭐 그래도 좀 있는 구조긴 저는 이강철 감독이 참 이 투수의 당일 컨디션을 파악을 해서 이 선수를 넣고 빼고 하는 모습은 저는 과연 10개 구단 감독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강철 감독이 어떤 또 해법을 만약에 마무리 자리가 흔들렸을 때는 어떻게 좀 이 위기를 이렇게 헤쳐나갈지 그것도 좀 관심이 가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9위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뭐 지금 얘기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저희 1시간 동안 얘기해도 하나는 이야기거리가 끊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한화 윤진이 왔습니다. 뭐 하나는 이게 1시간을 얘기해도 뭐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한 시간에도 계속 보실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가 온 하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가을 야구를 못 가면 망신. 아 그렇죠. 진짜 개망신이죠. 네. 개망신이라고 보는데.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 하나. 네. 누군가. 그게 네. 저희가 뭐 사단장이라는 표현을 잘 많이 네. 쓰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까지. 네. 물론 이제 유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승. 최소. 네. 맥시멈 20승. 유현진 선수가 뭐 20승을 해준다면 한화가 지난해보다 몇승 더 하는 거예요. 20승을 더 한다 보면 가을 야구는 넘어서 그 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 사실상 20승에 도전하는 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보고 저는 유현진 선수가 한 12승을 해준다는 가정 하에 하나에는 가을 야구는 보인다. 근데 만약에 유현진 선수만 놓고 봤을 때 10승 언더다. 그러면 하나의 가을 야구는 위태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 보고요. 그리고 그 젊은 그 투수진, 뭐 문동주나 뭐 김서현이나 그 다음에 저기 황준서나 이런 선수들에게 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보너스 연사가 되겠지만 너무 또 유현진 선수를 믿었다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진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정 기자님 생각하고 똑같았는데 네. 하나 이제 시범 경기를 보니까 네.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10승을 못 하더라도 네. 하나가 가을 야구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에 이제 소년 가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팀은 이제 포스트 시즌 이제 잘 가지 못했지만 혼자서 고군분투했는데 지금은 뎁스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도 사실 작년 9위 팀이니까 유현진 선수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별로 이렇게 올라갈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야수 야구도 그렇고 투수 개투진도 좀 거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외국인 투수 2명에 유현진 선수의 문동주, 그러니까 이거는 픽스된 거잖아요. 이제 5선발에 김민우 선수가 또 구속이 또 회복됐고 나오고 있죠. 또 황준서 선수 던지는 거 봤는데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또 김기중이라고 왼손 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이제 예비 전력도 있고 선발진이 뭐 상당히 좋고 불펜도 연습 시범 경기 보니까 이렇게 끝없이 나오냐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계속 나오는 선수들이 이제 좋아진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현상이라든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장민재, 이태양 이제 마무리가 이제 박상원일 텐데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발 경쟁하는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태양도 원래 선발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불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불펜이라고 봅니다. 롱릴리프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쓰임새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펜도 괜찮을 것 같다. 마무리만 이제 박상원 선수가 어느 정도만 해주면 상당히 선발 불펜 다 탄탄할 것 같다라고 보이더라고요. 페라도 선수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스윙이나 뭐 이렇게 수비가 엄청 약하다는 수비 약하다는 평가였는데 근데 뭐 잘 쫓아가고 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라자 선수가 사실상 작년에 없는 셈 쳤던 하나 중심 타선에 외국인 타자가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는 물론 전력 상승 요인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 투수 2명이 사실 페냐하고 산체스가 A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조금 욕심이 있으면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외국인 선수는 이제 좀 까봐야 알잖아요. 그거 그렇죠. 봐야 당연하죠. 롯데 같은 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선수도 어느 정도는 중상을 하는 선수들이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선발로 어울리는 건데 타자가 사실 페라자 선수 저도 봤는데 이게 타격의 이제 임팩트나 이게 좀 간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국내 무대에서 좀 잘 통할 수 있는 유형같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근데 까봐야 합니다. 그렇죠. 시범 경기 갖고는 알 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화에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부정적인 그러니까 좀 이제 전략의 위크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은원 선수 한화의 정은원 선수가 꼭 살아나야 되는 선수거든요. 작년에 정말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고, 근데 이제 한화 관계자하고 한화 코치님들하고 통화했을 때 올해 ABS가 약간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은원 선수는 기본적으로 선관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ABS가 도입되면서 이 보더라인 바깥쪽, 그러니까 몸 바깥쪽에 있는 공이 보더라인에 걸쳤을 때 선관이 좋은 타자들은 대부분 볼로 본대요.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 선언되잖아요. 그래서 정은원 선수가 초반 ABS가 적용됐을 때 과연 여기서 이제 자신의 장기인 출루 능력이 더 살아나야지 이제 타격도 신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정은원 선수가 좀 흔들리게 되면 정은원 선수에 좀 흔들리게 되면 좀 하나의 전력 타선 전력에서도 좀 힘이 좀 처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코치님들도 그걸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이제 젊은 신인 투수가 요즘 핫한데요. 황준서 선수가 이제 팬들도 기대가 크고 기자들도 크고 전문가들도 되게 진짜 오래간만에 똘똘하게, 그러니까 제구도 되면서 스피드를 갖춘 우리나라의 이제 투수가 또 하나 등장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황준서 선수의 모습은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되게 봤는데 아직 스피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던데 이제 좀 폼 자체가 좀 와일드하더라고요. 김광현 선수처럼. 맞아요. 그래서 상대 타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점점 이제 좀 구위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좀 자신 있게 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조금 이게 좀 뜨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시범 경기니까 아무래도 그때 만원 관중이었잖아요. 다소 긴장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서 비교하면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황준서 선수도 아마 구단에서 그 이닝 제한을 걸 것 같아요. 저는 120이닝이나 좀 걸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황준서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올라갔고 최은하 감독 얘기 들으면 거의 5선발을 쓸 수 있을 것 마냥. 김민우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황준서에 좀 많이 꽂혀 있는 분위기여서 구단 전체가 그래서 약간 그런 희망 시나리오 있잖아요. 유현진이 끌고 문동주가 있고 여기에 또 한 살 어린, 2살 어린 황준서가 받쳐주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 2명만 돌리면 우리 선발 로테이션은 10개 구단 최강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부푼 기대감에 들떠 있는 모습이, 과거에는 사실 하나 담당을 제가 한 4, 5년 했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렇게 했을 때 투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면 참 외국인 투수가 속된 표현으로 털리는 날에는 하나는 참 힘든 경기를 하고 제가 이제 좀 늦어서, 그러니까 일반 팬들이 늦어서 경기장을 딱 왔는데 스코어는 12대 0. 그게 이제 상대팀이 리드했을 때 그런 경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일단 선발 야구가 된다는 점에서 최은호 감독도 자신감이 있고 하나 프론트도 손흥민전도 이건 이제 어깨에 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경기자님은 이제 하나의 키플레이어를 정은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유현진이라고 보거든요. 키플레이어. 네, 그러니까 그게 꼭 키플레이어가 변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올해 누가 봐도 유현진이거든요. 유현진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승도 못 하느냐, 12승을 하느냐, 그 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유현진 선수는 몇 승을 할지 보다는 몇 이닝을 던질지 투구 이닝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50이닝을 가정을 하면은 한 12승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과거 젊을 때처럼 뭐 180이닝 이상을 소화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니까 저는 150이닝 기준으로 12승인데 만약 180이닝 이상 던지면 뭐 15승 보장이죠. 그냥 가겠죠. 네네. 최근 유현진 선수 공 상대본 뭐 타자들 그리고 해설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특히 진짜 정민철 네. 감독 같은 경우, 지금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민철 위원은 더 좋다라는 얘기도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좀 가미가 MSG? 됐지만 MSG가 많이 네. 가는 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자, 머니볼과 키스톤 플레이가 2024 예상 팀 전력을 지금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성적 2위였던 KT 그리고 9위였던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유성규 단장님 그리고 저는 정세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